나는 조금 전에 노동수급에 따라 특정 시장의 균형 임금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특정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률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선 노동 수요를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이전 수업을 상기해 보시면 노동 수요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동 수요는 소위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노동 수요는 생산 중인 재화 가격에서 파생됩니다. 당연히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합니다. 생산 중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왜 노동 수요가 변할까요? 왜냐하면 노동 수요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구운 빵과 같은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제과점이 고용한 추가 노동자가 벌어주는 수입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내용을 그래프에 시연합시다. 구운 빵 가격이 상승한다고 칩시다. 가격 상승으로 제과점은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길 원하면서 노동 수요 증가와 제과점의 한계 생산물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균형 임금률을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제과점에서 일하려는 노동량과 공급량이 Q21까지 증가했을 뿐입니다. 자, 구운 빵 가격의 상승은 내가 여기 이곳에 적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빵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제빵사 수요를 증가시키고 균형 임금률을 끌어올리고 제과점에서 일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 수를 증가시킵니다. 노동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노동 생산성의 변화입니다. 제빵사의 생산성이 더 증대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개 생산성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생산성 후퇴를 초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노동자 생산성이 후퇴한다면 노동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겁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면 해당 산업에서 일할 의욕이 감퇴합니다. 왜냐하면 제과점에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 들 테니까요. 따라서 제과점에서 일하겠다는 의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노동 수요의 하락 원인을 찾자면 예를 들어 제빵사의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빵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산업의 균형 임금률을 끌어내리고 균형 노동량을 감소시킵니다. 수요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자원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강조한 이전 강의에서 다룬 개념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자, 이제는 자원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몇몇 요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시할 것은 경쟁 시장에서 임금률이 변화한다면 노동 공급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업계가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제과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과자 가게나 초콜릿 가게에서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제과점에서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바로 직장을 바꾸어 초콜릿 가게에서 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경쟁업계의 임금이 상승한다면 여느 업계의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경쟁업계의 임금이 감소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정반대일 경우를 이야기합시다. 만약 초콜릿 가게가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면 초콜릿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직장을 바꾸어 제과점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과점 시장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프상에 그런 상황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계의 낮은 임금 탓에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면 지금 신규 노동 공급 곡선이 생겼습니다. 제과점에서 일하려는 가게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노동 자원의 희소성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제과점 시장의 균형 임금률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경쟁업계가 이전과 같은 경쟁력 있는 임금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가게들은 업종을 바꾸어 해당 제과점 업계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균형 노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동 공급을 변화시키는 몇몇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입니다. 특정 업계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면허, 허가, 인증, 사전 교육 이수 또는 경력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입 장벽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교사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으려면 사전에 나는 교사 자격증을 따고 교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경제학 과목 분야의 학위여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면허증이 없거나
해당 과목의 학위도 없이 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용인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교사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교사의 노동 공급은 증가하면서 균형 임금률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특정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금을 끌어내리면서 해당 시장의 균형 노동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노동 공급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변수는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이주민 확대 또는 인구 증가입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임금률을 끌어내리고 균형 노동량은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주법이 더 강화되거나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더 나아가 인구가 감소한다면 예로 출생률이 낮다면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일정한 정치적 고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예로 미합 중국이 더 강화된 이주 정책을 발효하기로 했다면 이런 정책이 다양한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과 설명은 아주 쉽습니다. 엄격한 이주 정책을 시행하면 특정한 유형의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이 경우 노동 공급이 SLE까지 감소합니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균형 임금률이 증가합니다. 보시다시피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인해 임금률이 상승합니다. 엄격한 이주법 시행은 임금을 상승시키고 다양한 산업에서 균형 고용 수준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걸 여기 q2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주법 강화의 결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노동 공급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균형 임금률과 특정 업계에서 일하려는 사람 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노동 공급과 앞서 파악한 노동 수요를 종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계 생산물 수입을 반영했고 시장의 균형 임금률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 수급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변수로는 업계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 변화나 노동 생산성 변화가 있고 경쟁 시장의 임금률 변화, 면허나 허가, 인증과 같은 시장 진입 장벽도 있으며 이주 확대나 인구 증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특정 노동 시장의 임금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놓치지 말 것은 이것이 여전히 미시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전체의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시경제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경제 전체의 임금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일례로 여느 국가의 전반적인 실업률 수준을 논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시경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공급과 수요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노동시장의 작동 방식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 다양한 산업의 고용 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귀결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이 그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